영어 영상물을 볼 때 자막을 보는 것이 영어 습득에 해가 되느냐 아니면 이득이 되느냐, 사람마다 의견이 분분한데 제 생각은 어떤지 궁금하다,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맘더리더 영어책 읽어준 새벽달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방구석에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여기 지금 애들 침실인데 작은 애가 제 서재를 차지하고 앉아서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쫓겨났어요. 네, 여기서 촬영을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나눌 이야기는 자막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난주에 구독자분 중에 정말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는데 질문을 하셨어요. 영어 영상물을 볼 때 자막을 보는 것이 영어 습득에 해가 되느냐 아니면 이득이 되느냐, 사람마다 의견이 분분한데 제 생각은 어떤지 궁금하다,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자막은 당연히 한글 자막이겠죠? 영어 자막을 켜는 것은 영어 읽기가 속독이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빠르게 지나가는 그 영어 자막을 읽을 정도의 영어 실력이면 뭐 땡큐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자막은 한글 자막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 자막의 유용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그러니까 성인과 어린아이를 구별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인의 귀와 어린아이의 귀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우선 그걸 구별해서 얘기를 드릴 거고요. 성인의 경우 자막이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말하기 이전에 그 성인의 듣기 실력이 초급이냐 중급이냐 고급이냐에 따라서 자막의 유용성이 달라집니다. 제가 말하는 초급이란 영드나 미드를 봤을 때 자막 없이는 20%도 안 들리는 거. 그러니까 영드나 미드를 볼 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너무 빠른 속도로 후룩 지나가서 뭉뚱그려져서 아무것도 안 들리는 그런 상태를 저는 이제 초보나 왕초보로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중급 정도는 자막 없이 봤을 때는 70% 들리지만 한글 자막을 켜놓고 봤을 때 나머지 그 30%, 안 들리는 30%까지 명확하게 들리거나 들을만하다가 되는 거, 그걸 중급이라고 볼게요. 고급은 그냥 원어민 수준이라고 제가 정의를 내릴게요. 즉 미드나 영드를 자막 없이, 한글 자막의 도움 없이 봐도 선명하게 다 들리는 거, 바로 딕테이션 할 수 있는 그 정도를 이제 고급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사실 고급은 자막을 켜놓든 안 켜놓든 그냥 다 들리니까 제끼겠습니다. 그럼 중급의 경우 한글 자막을 켜놓는 건 저는 득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70%는 들리는데 안 들리는 30%는 자막의 힘을 빌면 명확하게 들릴 수가 있거든요. 혹은 끝내 모르는 단어는 안 들려요. 안 들리게 마련인데 중급 정도는 한글 자막을 켜놓고 봤을 때 영어 습득 효과가 확실히 있고요. 그러니까 힌트가 돼서 저게 저 소리구나, 이런 걸 캐치할 수 있고, 오히려 중급인 분들은 영어 자막을 켜놓는 걸 저는 추천해요. 왜냐하면 중급 정도의 듣기 실력이라면 독해 능력이 듣기 능력보다 훨씬 뛰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영어 빠른 속도로 읽는 게 가능해요. 속독이 가능해요. 속독이 가능해야만 빨리 지나가는 영어 자막을 읽을 수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중급인 분들은 한글 자막이나 영어 자막의 힘을 빌려서 영상물 보는 거 저는 강추합니다. 문제는 초보나 왕초보 분들인데요. 초보나 왕초보 분들이 미드나 영드를 볼 때 한글 자막을 켜놓고 본다. 즉 그건 무슨 말이냐면 거의 안 들리는 영상물을 게다가 한글 자막이라는 커다란 힌트를 뿌려주고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희 남편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저희 남편이 넷플릭스 페인이거든요. 그리고 영화광이에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고 미드나 영드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미드 영드 페인이 된 지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그 10년 동안 미드 영드를 들었으면 귀가 열릴 법도 하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한국어 자막을 늘 켜놓고 한국어 자막에 의존해서 보거든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말 그대로 영어를 듣는 귀를 닫아놓고 시청을 하게 돼요. 한글 속독 능력이 좀 빨라졌을까? 그렇기 때문에 영어 습득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이 시청자의 듣기 실력이 초급인 경우 혹은 왕초보인 경우.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듣기 실력을 향상시키냐? 나중에 따로 영상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짤막하게 말씀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영어 뉴스나 영어 신문 짤막한 클립의 영상물을 시청하기에 앞서서 그 영상물의 스크립트를 먼저 독해하고 스크립트를 먼저 공부하고 시청하는 걸 추천해요. 어떻게 공부하냐? 1단계. 예를 들어 CNN 10 뉴스 같은 거 스크립트 구할 수 있거든요. 사이트에 가시면 있습니다. CNN 10 뉴스를 봤을 때 50%도 안 들린다. 혹은 50%가 뭐야? 30%만 겨우 들린다. 이러신 분들은 스크립트를 한번 뽑아보세요. But it triggered the protests that have grown in size over the past 11 weekends. 그래서 스크립트를 독해를 하시면, 우리나라에서 영어 교육을 받으신 성인이라면 독해는 어느 정도 될 거예요. 물론 생소한 주제나 전혀 모르는 단어가 무수한 그런 기사는 적절한 듣기 재료가 아니니까 제끼시고 웬만큼 좀 들린다 하는 기사를 가지고 스크립트를 뽑는 거예요. 스크립트를 뽑아보면 해석이 다 되거든요. 하나하나 단어 찾아가면서 이제 읽다 보면. 그래서 우선 눈으로 읽고 독해를 해보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단계고, 두 번째는 그 뉴스를 듣고 따라하고 듣고 따라 읽고 듣고 따라 읽고 해서 내 입에 붙을 정도로 듣고 따라 읽는 연습을 하다가
하다가 최종적으로는 그걸 뉴스 앵커처럼 쭉 낭독하는 거 그런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Hong Kong is a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of China because it was a British colony before China took over in 1997. The communist nation promised that people in Hong Kong would continue to have many of the rights they had under British control, at least until 2047 when Hong Kong is formally joined with the rest of China. But many people in the city feel that China is chipping away at their rights. Earlier this year, a bill was proposed that would have allowed Hong Kong to extradite or hand over certain crime suspects to mainland China. Critics said that bill could have been exploited to send Hong Kong residents to mainland China for political reasons. China's government and Hong Kong's government had both said that wouldn't happen, and the bills has since been put on hold, but it triggered the protests that have grown in size over the past 11 weekends, and they are taking a toll on both Hong Kong's international image and its economy.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계를 거쳐서 이 스크립트, 1분짜리 스크립트 하나를 완벽하게 이해를 했다. 그리고 낭독까지 했다. 그래서 내 귀에 좀 익었다. 그런 상태에서 그 CNN 뉴스를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100% 들려요. 경이로우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 영어가 초급이거나 뭐 왕초보다 이럴 경우에는 한글 자막을 절대 켜지 마시고 영어 스크립트를 미리 뽑으셔서 그 스크립트를 공부를 하신 다음에 시청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자, 그러면 성인의 경우는 그렇고요. 어린아이의 경우 자막이 과연 어린아이의 경우 자막을 켜주는 것이 좋냐 안 좋냐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36개월 된 우리 딸에게 까이유 DVD를 보여줬어요. 처음 한글 자막을 보여줬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36개월 아이가 읽기 독립이 돼서 빨리 지나가는 한글 자막을 읽고 파악할 수 있을까요? 그런 아이들 거의 없어요. 속독이 돼야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글 자막을 켜놔도 아이들한테는 무용지물이다. 까막눈이라서 혹은 읽기 독립이 됐어도 너무 빨리 지나가서 잘 읽지 못한다. 영어 자막의 경우는 더더욱 힘들죠. 한글도 아직 서툰 아이가 영어를 읽을 리 만무하고 영어 자막도 별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에게 자막을 켜줘야 되냐라고 묻는 것은 4살, 5살, 6살짜리 아이한테는 자막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 6살이고 읽기를 제법 하고 이런 아이들은 엄마 자막 틀어줘. 물론 한글 자막 이런 요구를 하는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이럴 경우 과연 자막을 틀어주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런 고민을 하시는데 틀어주세요. 그 아이가 한글 자막을 틀어달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70%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한 30%가 좀 약간 미심쩍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 부분 그 부분을 분명히 하고 싶어서 한글 자막을 켜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지적 호기심의 발로입니다. 기꺼이 켜주세요. 그럼 이 아이들이 그 한글 자막에서 힌트를 얻어서 영어를 더 빨리 터득하게 돼요. 아이가 한글 자막 켜달라고 하면 기꺼이 켜주세요. 그런데 아마 아이가 엄마 영어 자막 켜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래요. 예를 들어서 어제 제가 저희 중학교 2학년짜리 아들이랑 같이 CNN 뉴스를 보면서 요약하고 토론하는 수업을 했는데 2달간 지속되고 있는 홍콩 시위에 대한 그런 뉴스였어요. 그런데 얘가 모르는 단어가 한 2-3개 나왔어요. 그 단어가 궁금하니까 잠깐만 하더니 그 자막키를 눌러서 영어 자막을 켜더라고요. 그리고는 이렇게 뉴스를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엄마들이 약간 긴장하는 게 얘 영어 자막 키면 계속 자막 읽느라고 영어 소리 안 듣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귀가 더 발달한 생명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막을 켜서 그 자막을 문자로 텍스트로 읽는 것보다 영어 소리를 듣는 게 훨씬 쉬워요. 훨씬 빠르고 이해가. 저도 어제 저희 아이를 관찰을 해보니까 자기가 몰랐던 그 특정 단어 그 단어 나오는 부분만 영어 자막을 살짝 보고 그 다음부터는 화면을 보더라고요. 화면 보고 막 낄낄거리고 여기 이 사람 오시면 뭐 하는 거냐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우선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보는 DVD는 자기 수준에서 너무 어려운 DVD나 너무 어려운 영상물을 보지 않아요. 아이들은. 그런 영상물은 엄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하고 끄죠. 그러니까 어린애들이 보는 영상물이 우선 아이 수준에 맞는 걸 엄마가 보여줄 뿐만 아니라 아이가 자기 수준에 맞지 않는 건 거부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보는 영어 영상물은 대부분 한 80% 정도는 혹은 70% 정도는 들을 만한 그런 영상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수준이 중급자 수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에게는 한글 자막이나 영어 자막이 득이 되면 득이 됐지 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우리 아이가 영어 영상물을 보다가 한글 자막을 켜달라고 요구하면 켜주세요. 영어 자막으로 켜서 볼래 하면 막지 마세요. 아이들은 언어 천재입니다. 다 들어요. 어른과 달리 귀를 쫑긋 세우고 무슨 말이지? 호기심 가득한 귀로 듣습니다. 그래서 자막에 대한 건 오늘 여기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여러분들 혹시 영어 공부하다가 막히는 부분이나 혹은 아이들한테 영어 환경 만들어주다가 좀 고민되는 부분이 있으면 망설임 없이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다음 영상은 어떤 영상이 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It totally depends on you. 여러분들한테 달려있죠? 오늘은 여기에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차 안에서 또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지금 친구 만나러 가는 길인데 그동안 일이 좀 많았어요. 엄마가 수술하시느라 병원에 입원하셨고 방학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이가 방학이어서 유튜브를 제가 할 수가 없었어요. 저희 아이가 중학교 2학년인데 엄마 유튜브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너무 여기 정신 팔려 있는 게 좀 싫었나 봐요. 서운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좀 자제한 것도 있고 또 제 세 번째 책이 이제 막 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7, 8월 동안 그 마지막 원고 계속 수정하고 교정하느라 여유가 없었어요. 스트레스가 많았기 때문에 진짜 유튜브 영상을 찍을 힘이 안 나더라고요. 예전엔 몰랐는데 이 카메라를 켜고 주저주저 떠드는 게 정말 엄청나게 신나야만 할 수 있는 행동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고 기분이 안 좋으면 영상을 찍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일 1영상 올리시는 분이나 굉장히 자주 활발하게 영상을 올리시는 분들은 진짜 신이 나신 거예요. 다시 저도 새 책이 나오면서 신이 나서 엄마도 수술이 잘 돼서 퇴원을 하셨고 찍을 힘이 생기네요.